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암 혈액학 전문의 김일철입니다. 미국에서는 Dr. Stanley Kim으로 통용이 됩니다. 유방암 진단받으시고 많은 환자들이 불안하고 괴로워하시는데 사실 유방암은 잘 치료하시면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완치와 장기 생존이 가능한 그런 암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방암은 미국에서 8명 중에 1명이 생기는 여성에서 생기는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입니다. 대부분 초기에 발견 진단되고요. 초기의 예후는 아주 좋습니다. 가령 유방암 1기 환자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입니다. 5년을 재발 없이 생존한 경우는 다시 재발 확률이 아주 낮고요. 또 진행된 암이라도 최근에 개발된 최근 치료법으로서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방은 보통 메모그램 유방 촬영으로 진단이 되고요. 초음파 검사나 환자가 직접 몽우리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유방 촬영은 그렇지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방 촬영으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5명 중에서 1명만 진짜 암으로 진단되고요. 또 암이 있어도 5명 중에 1명은 유방 촬영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몽우리가 만져지면은 유방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몽우리가 암이라는 건 아니고요. 5명 몽우리 환자 중에 1명만 암으로 판명됩니다. 유방 촬영은 보통 50세부터 시작하는데 가족력이 있다든지 위험이 높은 여성들은 40세부터 꼭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방의 밀도가 높을 경우는 보통 유방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이 안 될 수가 있어서 3차원 유방 촬영, 3-dimensional mammogram이나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서 진단을 하고요. 때로는 MRI 촬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환자분이 매모그램을 하는데 브레스트가 이렇게 압박이 돼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매모그램 촬영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는 그런 소견이 나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을 해야 되죠. 입체 유방 조직 검사나 초음파 유도 조직 검사로 주로 합니다. 입체 유방 조직 검사는 Stereotactic Breast Biopsy라고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엎드려서 테이블에 있는 구멍으로 유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모그램을 보면서 의사가 이 유방에 있는 의심되는 조직을 이 바늘로 이렇게 조금 뜯어내는 겁니다. 초음파 유도 조직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이 조그만 총 같은 건데 탁 쏘아서 이 부분을 조금 뜯어내는 겁니다. 조직 검사로 암이라고 판명이 나면은 어떤 종류의 유방암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유방은 젖을 분비하는 젖샘과 그것을 운반하는 젖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지방입니다. 제일 흔한 게 이 젖관에서 생기는 암인데 이것을 침투성 젖관암이라고 합니다. Invasive Ductal Carcinoma. 그 다음에 한 10%에서는 이 젖샘에서 생기는데 이거를 침투성 젖샘암이라고 하면 되겠죠. Invasive Lobular Carcinoma. 어떤 경우는 암이 있지만은 그래도 퍼지지 않고 그 국소 부분에만 딱 있어서 비침투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젖관에서 생긴 거를 비침투성 젖관 내 유방암, 그 다음에 젖샘에서 생기는 거를 비침투성 젖샘 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 비침투성 젖관 내 젖샘 내 유방암은 암이기는 암이지만 퍼지지도 안 하고 아주 예후가 좋기 때문에 영기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 진단된 유방암을 제거해야 되겠죠. 두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첫째 유방절제술, 유방을 다 절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방보존술, 부분 절제술을 하는 건데요. 암이 있는 그 주위를 좀 이렇게 많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유방절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부분 절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상황이 있죠. 유방보존술, 부분 절제는 방사선 치료가 항상 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 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방절제술, 마스텍터미는 유방을 단번에 모두 절제함으로 보통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후련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환자들한테는 유방이 없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성형 재건 수술로 할 수 있고요. 또 암이 크거나 또 같은 유방에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암이 있다든지 또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이 유방 절제술을 많이 합니다. 유방 보존술은 유방을 보존하니까 좋지만은 단점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3주 내지 6주 걸리고 후유증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미적으로는 더 낫겠죠. 암의 크기가 작을 때 주로 하는데 그렇지만은 꼭 이걸 해야 되면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유방 보존술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로 방사선 치료가 동행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유방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데 단지 더 많은 용량의 엑스레이 방사선을 유방에만 쬐이는 겁니다. 부분 절제 후에 남아있는 유방에 암세포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방사선으로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이죠. 실제로 재발의 빈도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한 번에 10분 소요되는데 월, 금, 매일 5일, 총 5, 6주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한 번 치료하는 방사선 용량을 2번 올려가지고 3주로 기한 단축할 수 있고 또 부분 방사선 치료법으로 며칠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단점인데요. 방사선 조사 부위에 화상같이 피부가 뻘개지고 헐 수가 있고요. 피로감이 아주 자주 생깁니다. 드물지만은 왼쪽 유방에 방사선 치료하면은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심장이 송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테크닉이 많이 발달돼서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약 10년 뒤에 방사선을 쪼이니까 방사선으로 인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퍼질 때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임파선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유방암 수술할 때 유방암에서 제일 가까운 겨드랑이 임파선 1개 내지 3개를 떼내서 암이 퍼졌나 검사하는데 그런 제일 가까이 보초 서 있는 임파선을 보초 임파선이라고 하고 그걸 떼내서 조직 검사하는 것을 보초 임파선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외과 의사가 청색 물감을 유방암 근처에 피어 주사해 가지고 보초 임파선을 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청색 물감이 임파관을 따라서 이 임파선으로 가니까요. 이 절개에 보면은 이 청색 색깔이 있는 임파선을 뜯어내 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보초 임파선에서 암세포가 없으면 암이 유방 바깥으로 펴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안심돼서 더 이상 겨드랑이 임파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초 임파선에서 전이가 발견되면 나머지 겨드랑이 임파선을 다 뜯어내서 제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더 갔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임파 부종이 생겨가지고 팔이 부어 올라가지고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상 연구 결과에 보초 임파선에서 1개 내지 2개까지는 전이가 되었어도 나머지 겨드랑이 임파선을 완전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유방암 크기가 5cm 이하로 작을 때만은 해당이 됩니다. 유방암이라고 다 같은 유방암이 아닙니다. 유방암 세포를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유방암인지 알아내고 약물 치료와 여부를 판명할 수가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를 알아보고 헐투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암세포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을 자라게 촉진합니다. 약 70%의 유방암 환자에서 암세포에는 호르몬 수용체,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 혹은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해서 암세포 증식을 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환자들은 없는 환자들보다도 여우가 좋고요. 또 수용체가 있으면 항에스트로겐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수용체가 없으면 항에스트로겐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죠. 헐투 단백질은 유방암을 자라게 촉진시키는데요. 일부 유방암 환자에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인 헐투 유전자가 있어서 이 비정상 유전자가 헐투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암 스스로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헐투 단백질이 양성인 환자들은 예후가 더 안 좋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항헐투 약물 치료를 해서 가령 헐세프틴이라는 약을 치료해서 예후가 많이 개선돼서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암세포는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천천히 자라면 1등급, 빠르면 3등급, 3등급이 1등급보다 예후가 안 좋겠죠. 어떤 환자들이 더 예후가 좋을까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일 경우에 특히 헐투가 음성일 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헐투가 양성이라도 표적 치료제로서 예후 개선이 가능해서 뭐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또 갱년기 환자들은 유방암을 증식시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생산이 아주 저하되니까 또 암세포 등급이 낮을 경우에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헐투 이 세 가지 모두가 음성일 경우에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부르는데 빨리 자라고 폐나 뇌로 전이를 잘해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내지 5년 재발 없이 생존하면 그 후는 재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약 20% 잠중 유방암 환자들이 BRCA1이라는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하 환자들은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혹시 몇몇 암세포가 신체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는 치료를 adjuvant 치료법이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호르몬 항암 표적 치료 사용합니다. 항암 치료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항암 화학 치료 주사제로 3개월에서 6개월 투여하는데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게 암 크기가 크고 뼈다귀 임파선으로 전이했다든지 암세포 등급이 높을 때 젊은 여자분들은 에스트로겐 생산을 많이 하니까 또 3중음성 유방암이나 염증성 유방암들은 예후가 위험이 높아서 주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항에스트로겐 약으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들한테 최소 5년 사용하고요. 표적 치료는 헐투가 양성인 암 환자들한테 항헐투 주사제로서 약 1년 투여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6개월만 치료로 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환자들이 고위험군인지 어떤 환자들이 화학요법이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암 유전자 검사로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온코타입 DX 테스트입니다. 이 검사 방법은 닥터 백수명이 미국에 있을 때 자랑스럽게 개발한 그런 검사입니다. 지금 연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환자들한테 항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요. 타모ок시펜과 방향화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타모ок시펜은 유방암 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막아서 에스트로겐이 암세포를 증식 못하게 방해합니다. 폐경기 전후 모든 환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재발을 50%나 감소시킵니다. 그렇지만 항우울제를 쓸 때는 타모ок시펜의 약효를 약화시킴으로써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소 5년 이상 알약으로 복용하는데 5년 후에 또 방향효소 억제제로 몇 년 더 치료해서 재발률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자궁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 드뭅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와 부신 피질에서 생산되는데 향화효소 억제제는 부신 피질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산 못하게 억제합니다. 그렇지만 난소에서의 에스트로겐을 생산을 방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난소 활동이 왕성한 월경기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경기 환자들이 난소를 뗀다든지 뭐 다른 요법으로 난소 활동을 없애고 난 뒤에는 이 방향화 효소 억제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5년을 사용하는데 타모ок시펜보다 암 재발률 생존율이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타모ок시펜보다 더 자주 사용하지만은 골다공증, 골절, 관절염, 관절 통증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을 못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나스트라졸, 아리미덱스가 상품명이고요. 레트로졸, 페마라, 엑스메스테인, 아로마신 이 상품명입니다. 유방암 예후는 유방암 기수별로 다른데요. 5년 이상 생존율을 한번 볼까요? 1기에서는 100%가 다 생존합니다. 암 사이즈가 작죠. 그하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돼 있고 2기에서는 93%가 5년 이상 생존합니다. 암 사이즈가 2에서 5cm 사이고 임파선이 3개 이상 전이가 안 된 경우입니다. 3기에서는 72%가 5년 이상 생존합니다. 암 사이즈가 더 크고 여러 개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된 경우죠. 4기는 암이 이렇게 뼈나 간, 뇌 이런 데로 전이된 경우인데 그래도 22%가 5년 이상 생존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다 들으니까 유방암이 어떤 건지 아시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서 암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